봅시다. 저건 이따가 에어드랍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먼저 G1기 세포가 S기, G2기 지나서 이제 감수 분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감수 1분열 중기가 된단 말이죠. 중기의 세포가 되고 감수 1분열을 하고 그 다음엔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죠. 중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을 끝내서 최종적으로 생식세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염색체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 보통 G1기는 사실 염색체가 없잖아. 염색 사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체를 나타낼 수 없는데 이걸 굳이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특히 G1기는 S기, 즉 DNA 복제 전이기 때문에 염색체를 나타내면 염색 본체가 없는 형태로 나타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감수 1분열 중기가 될 때는 S기를 분명히 지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파란색의 염색체의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염색 본체가 붙어있는 형태가 될 거고 초록색 염색체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한 쌍만 나타낸 거지 모든 염색체가 다 이런 패턴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감수 1분열을 하게 되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겠죠. 그럼 파란색 염색체는 둘 중에 한 곳에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제가 왼쪽에다 한번 보내볼게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파란색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초록색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의 패턴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염색 본체가 분리될 테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생겨날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의 염색체가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오른쪽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친구들은 다 초록색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거고 파란색 염색체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왼쪽에서 만들어진 세포들은 다 파란색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지는 거예요. 감수 1분열 때 파란색이 왼쪽으로 가면 밑에서 만들어진 친구는 무조건 이렇게 되고 초록색이 오른쪽으로 가면 초록색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다 가져가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이제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세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DNA 상대량인데 자,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위쪽에는 라지 A, 라지 A 이렇게 한번 나타내고 밑에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한번 나타내볼게요. 그랬을 때 라지 A와 그리고 스몰 A 그리고 라지 B와 스몰 B 이의 DNA 상대량을 한번 나타내보게 되면 여기는 두 개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있잖아요. 스몰 A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라지 B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G1기 세포 안에서는 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라지 A와 스몰 A를 더한 값 그리고 라지 B와 스몰 B를 더한 값 지금 라지 A와 스몰 A 그리고 라지 B와 스몰 B는 대립유전자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대립유전자의 합은 무조건 2가 되고 여기는 무조건 2가 돼요. 그거는 2대 0, 즉 2 더하기 0을 해도 2가 나오고요. 1대 1, 1 더하기 1을 해도 2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G1기 세포에서 무조건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2배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라지 A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몇 개예요? 4개. 스몰 A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몇 개씩 있어요? 2개와 2개씩 있어요. 즉 얘네 감수 1분열 중기에서는 0은 2배 해봐야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을 2배 하면 2가 되고 2를 2배 하면 4가 되죠. 자, 특히 요 4라고 하는 값은
이 시기에서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A와 스몰 a 그리고 라지 B와 스몰 b를 더한 값은 총 4가 되고 이때도 4가 된다. 그죠? 이때도 여기서 지금 4라고 하는 값은 함수 1분열 중기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라지 A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라지 A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파란색에는 라지 B가 있었기 때문에 라지 B, 그리고 여기 초록색에는 스몰 B가 있었기 때문에 스몰 B,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의 세포에서는 라지 A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는 없고요. 그 다음에 라지 B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스몰 B는 0개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의 세포라면 요 밑에 있는 세포로 보게 되면 라지 A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 스몰 A 없고요. 그 다음 라지 B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얘는 2개 있죠. 자, 그 말인 즉슨 감수 2분열 중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2뿐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더했을 때는 둘 다 2가 된다. 자, 여기서부터 특징이 뭐예요? 감수 2분열 중기부터의 특징은 뭐냐면 대립 유전자가 한 세포 내에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핵상이 n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얘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핵상이 n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핵상이 n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핵상이 n인 세포에 함께 있는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을 해서 생식세포가 되게 되면 라지 A와 스몰 a 그리고 라지 B와 스몰 b는 1대 0 그리고 0대 똑같이 1대 0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왼쪽의 세포들은 1대 0이 되고 오른쪽의 세포들은 0대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무슨 숫자만 있어요? 0하고 1만 존재하게 되고 얘네들을 더한다 라고 하면 하나와 하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이렇게 가능한 것들은 어디에 존재할 때 가능한 거냐면 얘네들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생명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이거나 혹은 성염색체에 존재할 때는 존재할 경우에는 XX의 여성만 가능합니다. 남성에서는 이런 DNA 상대량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남성에서 나타나는 건 또 다른 경우니까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렇다면 여기 성염색체에 있을 때 XX는 여성만 된다고 했으니까 남성은 도대체 왜 안 되냐? 남성 같은 경우는요, 남성은 성염색체 구성이 XY예요. 특히 X와 Y는 상동이긴 하지만 대립 유전자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Y염색체에 없고요. 그냥 Y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G1기 세포와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생식세포에서 등장할 수 있는 숫자가 처음에 0하고 1만 등장할 수 있어요. 대립 유전자를 한 쌍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0하고 1하고 2까지 등장을 해야 되는데 2가 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 2배가 되면 0하고 2가 등장을 하고 감수 2분열에서는 0하고 2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0이 들어간 데는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없는 Y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2개가 있는 경우는 X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X염색체가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X염색체의 패턴이 이런 상태로 있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무조건 짝수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0에서 감수 2분열 해봐야 0이에요. 왜? Y염색체는 아무리 분리해봐야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없거든. 그 다음에
2자리가 분리되면 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남성에 있는 성염색체 유전자는 아무것도 없는 세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라지 D도 없고 스몰 D도 없고, 여기는 라지 D하고 스몰 D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 이해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하고 성염색체, 특히 남성에 있는 성염색체가 혼재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성염색체로 풀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얘네들을 같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히 먼저 요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로 기반했는데도 말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여기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세포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 세포가 이제부터 등장을 할 텐데, 이렇게 세포가 등장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핵상을 파악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핵상이 G1기 2n, 감수 1분열 중기 2n, 감수 2분열 중기 n, 생식세포 n이에요. 자, 다 핵상 파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뿐만이 아니고 무작위적인 세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핵상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핵상을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특정 유전자 혹은 염색체가 한 개체에서 만들어진 세포에서 있는 세포가 있고 없는 세포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개체 1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가와 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염색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그랬을 때 나는 분명히 기역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에는 얘는 다 잘못했다. 나에는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는데 여기는 기역도 없고 니은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없는 친구가 핵상이 n이 되는 거야. 자, 원래는 기역을 en 상태는 가지고 있고 니은도 가지고 있었는데 분리되면서 기역과 니은을 반대편에 놓고 이쪽에다 세포 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핵상이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핵상이 n일 때 함께 있는 유전자 혹은 염색체는 대립 유전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어야지. 상동 염색체면 상동 염색체가 아니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있는 거는 무조건 EN이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있지만 얘는 EN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있는 것들 중에 특히 EN은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EN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염색체 혹은 유전자가 4개. 그렇다면 총 2쌍이겠죠? 혹은 6개. 그럼 3쌍이겠죠? 8개, 4쌍이겠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 존재하면 EN으로 판단해요. 자, 그 말인즉슨 여기 전체 2쌍이에요. 2쌍. 그럼 2쌍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둘이 상동, 이렇게 둘이 상동. 그죠? 그 중에서 무작위로 3개를 한번 꼽아보면 무조건 한 쌍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세포 안에는 한 쌍의 염색체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상을 먼저 파악을 하고 함께 존재하는 유전자 혹은 염색체가 대립 유전자가 아니고 상통 염색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상동쌍 혹은 대립 유전자 쌍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여기 기술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가는 총 두 쌍의 염색체, 두 쌍의 유전자 중에 하나밖에 못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 중에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혹은 X 염색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염색체가 이 가라고 하는 세포에 못 들어가서 Y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없으니까 기억, 니은, 리을 중에 X가 존재할 거고 그게 없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X가 못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존재하는 이 디귿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염색체이며 어떤 유전자일까? 바로 상 염색체 혹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왜요? 이 가라고 하는 세포에 Y가 들어갔지만 상염색체는 무조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쌍이에요. 그러면 한 쌍이 분리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상염색체에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이나 생식세포가 나오는 여러 세포들에서는 핵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상을 통해서 특정 유전자의 유무로서 이 상동쌍하고 대립 유전자쌍을 매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왔을 때 DNA 상대량이나 특정 유전자의 유무로서 핵상을 파악해서 매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첫 번째 나오게 되고요. 지워도 되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유전 파트로 넘어와야지. 그죠? 사람의 유전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단일인자 그리고 다인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기본 원리가 그래요. 한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쌍을 개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한 쌍의 유전자 중에 하나를 자손에게 넘겨줘요. 근데 그 자손은 아빠만 있는 게 아니죠. 엄마도 있잖아. 그러면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고, 즉 부모의 조합으로서 자손의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유전자형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계도예요. 가계도. 자, 그렇다면 가계도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가계도 문제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열의 관계예요. 어떤 유전자가 우성의 유전자며 어떤 유전자가 열성의 유전자이고 또한 어떤 표현형이 우성의 표현형이고 어떤 표현형이 열성의 표현형인지를 알아야 해요. 가계도를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유전자의 위치 알아야 합니다.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상염색체로 유전되는 상염색체 유전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의 위치가 성염색체에 있다면 성염색체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계도에 최종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개체들의 유전자형입니다. 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까지 작성했다. 그럼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럼 보기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다 했는데 보기에서 틀렸다. 그건 실수밖에 말해요. 이해됐죠? 자, 그럼 가계도에서 우열관계하고 유전자 위치를 파악하는 법 좀 봅시다. 먼저 기본이에요.
기본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 부모의 표현형이 같아요. 동일. 이때는 아빠랑 엄마랑 표현형이 다르면 안 돼.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런 상태에서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달라야 돼요. 자손 둘이 표현형이 다른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자손하고 표현형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아빠랑 엄마랑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딸이 특정 유전병을 나타낸대요. 그럼 부모님 두 분 표현형 똑같죠? 자손 혼자 다르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표현형이 우성이에요. 그 다음 자손의 표현형이 열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표현형 가계도만 가지고도 우열의 관계를 찾아낸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다른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아빠랑 엄마랑 둘 다 아빠가 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네, 아빠랑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이렇게 아빠랑 엄마는 이것을 나타내는데 자손이 나타내지 않는 경우. 네. 둘 다 부모님은 표현이 똑같은데 자손만 다르니까 아빠랑 엄마의 표현이 우성이고 자손들은 열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열의 관계를 파악을 했다면 이제 찾는 거야. 어떤 걸 찾는 거냐면 우성의 아빠로부터 열성의 딸이 태어난 경우 혹은 열성의 어머니로부터 우성의 아들이 태어난 경우. 이걸 왜 찾냐면 이것들이 일어났다면 이 유전자의 위치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하면 봐보세요. 우성의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는 만약에 성염색체에 그 유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성의 유전자를 어디에 가져요? X에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Y에 있어요. 그리고 자손, 특히 딸에게는 X를 넘겨줄 때 우성의 유전자를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얘가 X죠. 그렇죠? 그 X를 딸에게 넘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딸은 우성의 유전자를 아빠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우성의 표현형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열성의 딸이 태어났다는 건 아빠한테 열성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려면 아빠는 우성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성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X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 맞죠? 자, 또 하나. 엄마가 열성이래요. 그럼 엄마는 X가 2개예요. 근데 여기에 열성 유전자를 2개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는 X가 2개고 열성 표현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열성 동형접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아들에게는 아빠는 아들에게 Y를 주고요. 엄마는 X를 줘요. 그때 열성의 유전자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이 X에도 열성 유전자가 있고 오른쪽의 X에도 열성 유전자가 존재하니까 어떤 X를 준다 하더라도 열성 유전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들은 열성의 표현형만을 나타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열성의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우성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엄마한테 열성의 유전자를 받고 아빠한테 우성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Y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성 유전자가 있는 어떠한 염색체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빠는 상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된다면 상염색체가 존재하는 거야. 그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죠. 두 부모들은 우성의 표현형 정상인데 딸이 열성이에요. 그러려면 아빠가 열성 유전자를 줘야겠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상염색체 유전자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생겨요. 자, 그럼 봐봐요. 아빠 우성이고 우성 엄마예요. 그리고 얘는 정상 아들입니다. 열성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죠. 그러면 그럼 얘는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경우는 이 경우가 해당 사항이 없을 뿐이죠. 그러면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건 상도 되고 성도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다른 추가적인 정보, 자료들로 얘네들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얘는 성이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기본적으로 가계도에서 나타나는 모든 유전 현상은 상염색체로 설명이 가능해. 근데 성염색체에 있을 때는 특별하게 이런 현상들이 무조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염색체가 아닌 걸 배제할 뿐이지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상이 아니라 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자료는 뭐가 오느냐? 제일 많이 오는 거 바로 DNA 상대량이에요. 자, DNA 상대량으로 제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제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은 뭐예요? 뭐야? 남성하고 여성하고 DNA 상대량이 같아요. 근데 표현형이 달라요. 같은 DNA 상대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남자가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여자가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얘는 발현되고 얘는 발현 안 된대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즉 그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얘는 어디 있어야 돼요? X에 존재해야겠죠. 성염색체. 그죠? 자, 그럴 때 또 하나. 그렇다면 X에 존재하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유전자 위치는 찾았죠. 그럼 우열관계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열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우열관계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왜요? 남성은 이거 하나가 전부예요. 근데 여성은 이거 말고도 대립 유전자를 하나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A와 대립 유전자인 A'을 가지고 있다면 발현이 안 되는 거, 여성의 표현형이 우성이고 발현되는 것이 열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발현되는 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발현을 시켰으니까 A가 발현을 시키는 거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 가지고 있는 A'이 우성의 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 유전자 위치가 어디 있어요? X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또 하나. 두 번째 경우는 부모가 한 종류를 가져요. 한 종류의 유전자만을 가진다. 근데 자손, 특히 아들하고 딸하고 표현형이 달라요. 자, 요런 경우는 그럼 어디 써야 되냐면 이 경우에도 성염색체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모, 아빠는 T만을 가지고요. 엄마는 T'만 가져요. 엄마는 성염색체에 있던 상염색체에 있던 무조건 한 쌍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자손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은 이렇게, 딸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딸만 가지는 거야. 왜? 얘네들이 x에 있기 때문에. 그럼 표현형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위치가 성념색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우열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우열 관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여자. 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우열 판단할 때는 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딸의 표현형이 뭐예요? 우성이 되는 거죠. 네. 우성 표현형이 있고 열성 표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판단하면 되는데 보통 딸하고 아빠하고 표현형이 똑같겠죠? 그쵸? 네, 그러면 t가 t'에 대해서 우성이고 얘는 어디서? x에 존재한다.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DNA 상대량을 통해서 상인지 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네, 기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사실 DNA 상대량을 주는 거는 사실 너무나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왜 모든 경우를 다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마지막 하나, DNA 상대량을 줄 때 남자인데 한 쌍을 가진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라지 B하고 스몰 b를 하나씩 가지거나 혹은 라지 D, 스몰 d 중에 얘를 2개 가지고 얘는 안 가진다. 기본 G1기 세포일 때. 그렇다면 얘는 지금 남자가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상 염색체에 존재해야 돼요. 왜? 남자가 한 쌍을 가진다는 거는 상동염색체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상염색체에 존재해야만 저게 가능하겠죠. 상염색체라면 X 하나밖에 없는 X에 유전자를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 자료가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계도를 판단할 때는 우열의 관계와 유전자 위치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유전자형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전자형을 작성할 때 팁이 하나 있어요. 유전자형 무작정 작성하려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자, 먼저 상염색체의 경우는 열성 표현형부터 작성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남녀 상관없이 무조건 열성 동형 적합자거든요.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 2개 작성하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열성 유전자 하나는 부모,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성염색체. 선생님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부터 작성할까요? 남자부터 작성할 거예요. 왜요? 남자는 X 하나, Y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Y 하나 작성해놓고 하나밖에 없는 X를 그 표현형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T가 우성 표현형이다. 그럼 남자는 Y 하나 그려놓고 우성 표현형이면 T, 열성 표현형이면 T 프라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부터 작성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그 남자가 받은 Y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X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을 하고 또 하나, 이건 상이든 성이든 상관없어요. 열성부터 채웠고 남자부터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손의 유전자형은 부모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유전자를 하나씩 돌려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형을 다 작성하면 가계도 분석은 끝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잠깐 끊었다 합시다.